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AI가 대신 읽어주는 채널. 마음에 남은 시간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영상 속도가 느리시다면 톱니 모양 설정에서 배속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커피 향이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불을 켜는데 정수기 위에 붙여둔 영수증 묶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 영수증 묶음엔 며칠치 매출 정산과 카드 내역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를 같이 운영하던 박소연 씨,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게 그 영수증이었습니다. 점심쯤 전화했습니다. 소연 씨, 혹시 어제 정산 자료 어디 옮겨놨어요? 그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왔다고요?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오후쯤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함께 꾸린 사람이고 제가 은퇴 후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가 지나고 밤이 와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카페 옆 공방을 하는 언니가 말했습니다. 한 사장님, 그분 다른 데서 가게 연대요. 이름도 바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일 거라는 기대였던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카페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이상하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나이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사람한테 또 속았어. 또? 그 사람도 돈 때문이야? 그런 것 같아. 그러게, 왜 그렇게 사람을 믿어?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가. 남편의 말은 늘 현실적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고 누가 도와달라 하면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그게 제 방식의 선함이었는데 이제 보니 세상은 그런 마음을 너무 쉽게 이용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멀어지려고 하면 꼭 다시 다가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인생에서 두 번째 큰 상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집니다. 카페를 그만 닫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단골 중 한 명인 이진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프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커피는 제가 내릴게요. 잠깐 쉬세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는데 묘하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늘 점잖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로 따지면 나보다 서너 살 많을까 싶은데 언제나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로 진수 씨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도 농담을 던지고 오늘은 사장님이 웃네요. 보기 좋아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퇴직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한 뒤로 그렇게 웃은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진수 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셨어요?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동네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비 냄새가 참 좋았어요. 그가 우산을 살짝 제 쪽으로 기울이는데 그 한 동작에 마음이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나 아직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네. 그 한마디가 스스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진수 씨가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요. 카운터 옆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다육이 하나였습니다. 이거 키우기 쉬워요. 물도 많이 안 줘도 되고. 감사해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사장님이 요즘 너무 지쳐 보여서요. 식물 키우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 덕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카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많아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공간이 따뜻해졌어요. 진수 씨의 말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그 따뜻함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그 무렵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응, 조금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근데 엄마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니? 예전엔 늘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사람 냄새가 나. 그 말이 참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비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걷던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요.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 좋은 기운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와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질수록 어딘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주 사소한 말에서 아주 미세한 감정에서 시작됐죠. 그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진 건 어쩌면 제 외로움이 너무 커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했고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퇴근 무렵이면 카페 불을 끄고 앉아 그가 만들어주는 라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사장님, 은행 다닐 땐 힘들었죠? 응, 그땐 사람도 돈도 너무 많았어. 그래서 더 피곤했지. 이제는 좀 편하시겠어요. 편하긴 한데 마음이 비었어. 사람이랑 부대끼던 게
참 그리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사람 냄새가 나니까.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에게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주문이 밀리면 진수 씨, 잠깐만 도와줘요. 물건이 떨어지면 그쪽 시장 갈 일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가끔은 그 고마움이 기대로 변하더군요. 그가 하루쯤 안 오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왜 안 오지? 그날따라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퇴근 시간 문을 닫으려는데 창밖에서 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손님이 많았죠? 아니요, 별로요. 입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쑥 들어앉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기다리기 시작한 건,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 앞에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픈한 지 1년 됐잖아요. 축하드려요. 어머, 그걸 어떻게 기억했어요? 잊을 수 있나요? 제가 처음 온 날이기도 한데.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괜찮아 보여. 응, 카페도 안정됐고 같이 일하는 분도 있어. 일하는 분? 그냥 손님인데 가끔 도와줘.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너무 믿지 마. 왜? 그냥 엄마 예전에도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나는 왜 또 같은 길을 걷고 있을까?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진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카페 운영에 투자할 생각 없어요? 같이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투자요? 네.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공간 하나 내주신대요. 우리 이름으로 카페를 내보는 거죠. 우리 이름으로요? 그럼요. 같이 해야 진짜 재미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쪽 가슴은 두근거리고 다른 한쪽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믿어도 될까? 아니, 또 기대는 건 아닐까? 침대맡에서 핸드폰 불빛만 바라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기대는 순간부터 아파지는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사람을 흔듭니다. 좋게 보면 새로운 기회지만 나쁘게 보면 욕심의 시작이죠. 제게는 그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설렘과 경계. 진수 씨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대신 한 번만 같이 가요. 지인이 내준다던 그 공간, 사장님 눈으로 직접 보셔야죠.
그 말투가 신뢰를 불러왔습니다.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 제가 누군가에게 기댈 때 떠올리던 바로 그 표정이었죠. 우리는 주말 오전 함께 그 공간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2블록 떨어진 1층 구석, 전면은 넓지만 가운데를 가르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햇빛은 잘 들었지만 벽면의 회색 페인트는 벗겨져 하얀 시멘트가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습니다. 콘셉트만 잘 잡으면 괜찮죠? 괜찮긴 한데 배수랑 전기공사는 손이 좀 갈 것 같아요. 지인이 공사팀도 알아봐 준대요. 비용 줄여서. 그 말에서 작은 걸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인이 다 해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확장한다고요? 누구랑? 가끔 도와주는 분 있잖아. 그분이 같이 하자네. 엄마, 계약서 없이 절대 움직이지 마요. 그리고 돈은 먼저 보내면 안 돼요. 알았어. 입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반쯤 움직여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언제나 이성보다 빠르게 사람을 설득하니까요. 일주일 뒤 그 지인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말투의 4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테이크아웃하고 공방 체험같이 하는 게 잘 돼요. 수익률은 이 정도, 손익분기점은 이 정도입니다. 그가 내민 종이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인을 조금 원하신대요. 보증인이요? 네, 업력 보완 차원에서요. 책임은 없습니다.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말만큼 불안한 말도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수 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대신 보증 설게요. 신용 여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제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가 부담을 지겠다고 하니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징조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였습니다. 원두 한 박스를 새로 넣었는데 며칠 뒤에는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단체 손님이 왔잖아요. 두 번째는 마감 금액이었습니다. 현금이 자꾸 몇천 원씩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택배비를 대신 냈다가 정산하면서 섞였나 봐요. 그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투였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장님은 몰라도 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서랍에 놓인 열쇠가 다른 칸으로 옮겨져 있고 벽에 붙인 발주 리스트엔 낯선 글씨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제가 메모해 둔 거예요. 편하시라고요. 그의 미소가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비가 오던 저녁,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매출 계좌를 하나로 합치면 관리가 편하죠. 제가 회계도 같이 볼게요. 그 말에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계좌를 합친다, 돈의 권한을 한쪽으로 넘긴다는 뜻이었죠. 제가 은행 다닐 때
가장 경계하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좌를 합치자고 하네. 절대 안 돼, 엄마. 왜 이렇게까지 경계하니? 엄마가 너무 믿으니까. 난 과하게 믿고 싶지 않아. 그냥 같이 하고 싶을 뿐이야. 같이 하려면 더 명확해야 해. 돈은 선명하고 경계는 친절하게. 그 문장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돈은 선명하고 경계는 친절하게. 다음 날 저는 제안을 바꿨습니다. 계좌는 각자 두고 공통 비용만 공동 계좌로 합시다. 정산은 주간월간으로 투명하게 하고 모든 지출은 문자로 서로 확인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역시 사장님 꼼꼼하시네요.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늦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이라던 사람이 오후에 나타나고 하루쯤 예고 없이 비우는 날도 생겼습니다. 죄송해요. 지인이 갑자기 불러서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지인. 그 말이 다시 마음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어느 주말 그 지인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계약은 다음 달로 미루시죠. 임대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어떤 사정인데요? 길게 말하긴 그런데 더 좋은 조건으로 맞춰드릴 거예요. 말이 길다는 건 핵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날 밤 엑셀을 열어 매출을 다시 맞춰봤습니다. 숫자는 거의 맞았지만 원두 발주량이 이상했습니다. 입고보다 출고가 계속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팔았나? 도무지 그만큼의 손님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며 홀을 지켜보는데 진수 씨가 들어와 원두 봉지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거 어디 쓰려고요? 제가 웃으며 묻자 그는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드림 연습한다고 가져갔는데 다 써서요. 오늘 빌려가고 내일 넣을게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상의하고 나중에 써야 하는데 그는 먼저 쓰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 도움과 의존의 경계, 고마움이 기대가 되지 않도록, 숫자는 투명하게, 마음은 천천히. 문을 닫고 나오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전화를 받는 진수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제 쪽을 흘끗 보고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떠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눈과 주름 사이로 괜찮다는 표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믿자. 하지만 이번엔 기대지는 말자. 새벽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줄. 내일 오전 계약 얘기 미룹시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보낸 사람 이진수. 짧은 문장이 새벽 공기를 차갑게 갈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탁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 금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직 몰랐지만 다음 날이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아침 카페 문을 여는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계약 미루자는 짧은 문장은 밤새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인데 이번엔 그 한 줄이 너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머신을 예열하는 동안 제 눈은 계속 계산대 쪽을 향했습니다. 어제 퇴근 전에 비워두었던 서랍, 그 안에 넣어둔 현금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바로 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5번. 결국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진수 씨, 혹시 봉투 옮겨놨어요? 연락 좀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하루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혹시 몰라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동계좌의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280만 원 남아 있었는데 이틀 사이에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어제까진 그대로였는데 손끝이 얼어붙은 채 이체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취인 이름 이진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지인, 계약 연기, 원두 재고, 그리고 어제의 문자.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물렸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밖이 아니라 제 안에서 났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가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 한가운데 앉아 영수증 더미를 뒤졌습니다. 그의 글씨로 적힌 발주표, 그가 관리하던 장부의 숫자,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더 식어갔습니다. 몇몇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출된 기록은 있는데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 씨였습니다. 사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와요? 내일 계약 얘기하려고 정리 좀 하다가요. 그 말투가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진수 씨, 네. 공동계좌에서 돈 뺀 거 왜 그랬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거요. 지인 쪽에서 공사비 일부 미리 보냈거든요. 제가 대신 정리하려고.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따 말하려고 했죠. 이따가요? 오늘 계약 미룬다고 했잖아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내가 바보로 보여요? 제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오해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엔 이체 내역 이진수. 그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분간 돈이 좀 필요했어요. 금방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그럼 왜 몰래 했어요? 사장님이 요즘 예민하시잖아요.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몰래 했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수 씨, 나 사람한테 이렇게 2번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일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커피 한 잔에도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장님, 세상 그렇게 감정적으로 살면 힘들어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내가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나가요. 사장님, 지금 당장 나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사장님도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살 길 찾아야 하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카페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커피 향 대신 쓴 탄내가 남았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엔 빈잔 2개와 넘치지 못한 눈물 한 줄기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머릿속엔 한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면 다친다는 걸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배웠을까? 그 말이 제 마음을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만들어주는 거라는 걸. 그가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카페 문 앞에 걸린 영업 중 표지가 이상하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었던 문구인데 그날따라 그 한 줄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업 중이라 내가 아직 괜찮다는 뜻일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커피 머신을 켜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사람의 손길이 사라진 공간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진수 씨가 쓰던 앞치마가 여전히 걸려 있었고 그가 놓고 간 컵은 설거지통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컵을 잡는 순간 심장이 잠깐 덜컥했습니다. 이제 이 손에 남은 건 커피 향뿐이구나. 저는 그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 앞에 오늘 하루 쉽니다라고 써붙이고 천천히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골목길을 걸으니 마음 한쪽이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 한쪽에서 텔레비전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창문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 주름은 깊게 패여 있었고 입가의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 말은 작았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의 피로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가 진수 씨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이미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짧은 안내음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믿고 싶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웃음, 그 눈빛까지도 모두 연극 같았습니다. 또 속았네, 또 기대했네.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울음은 슬픔을 비워내는 일보다 마음에 쌓인 미련을 쓸어내는 일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바보 같아.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 맞아. 난 또 사람한테 너무 기대버렸어.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대하는 게 잘못은 아니야. 근데 이제는 사람보다 엄마 자신을 먼저 믿어야 돼. 그 말이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사람보다 나 자신을 믿는다. 그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그때 처음으로 그 말을 진심으로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텅 빈 카운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나 혼자 채워야지. 그날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진수 씨가 쓰던 앞치마를 세탁하고 그가 고쳐두던 선반을 다시 닦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좀 다르네요. 그래요? 예전엔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좀 단단해 보여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단단해진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덜 쓰는 거죠. 그날 밤 하루 일기를 쓰다가 문득 펜을 멈췄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산다는 건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잔에 부서지며 퍼졌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려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그게 인생이 주는 두 번째 배움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가 떠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제 마음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손님은 예전보다 늘었고 가게 공기도 한결 단정해졌습니다. 이젠 커피 머신 소리보다 제 발걸음 소리가 더 익숙했습니다. 사람은 참 강합니다. 무너지는 순간엔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내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그게 저였고 또 제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잔 위로 고요히 퍼지고 가게 앞 벚꽃잎이 몇 장 떨어졌습니다. 손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진수 씨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말랐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그렇게 부를 자격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각이요? 미안하다는 말, 그때는 할 수 없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면 변명 같을까봐.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만 이제는 신뢰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기만 가르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 하려고요? 돈은 다 돌려드렸습니다. 계좌 확인해 보세요. 그가 내민 영수증에는 송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잃어버렸던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려준다고 그게 다예요?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다가 다 망했어요. 누군가라도 붙잡고 싶었는데 그게 사장님이었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론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고 또 한편으론 그동안 품었던 미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꼭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 가게 이름 바꾸셨네요. 그래요. 예전 이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니까. 간판에는 새 글씨로 다시 한 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그 말이 왠지 슬펐습니다. 이제 가요. 손님들 오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커피잔 위에 김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저 긴 시간 동안 쌓인 한숨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까 그분은 누구예요? 그냥 오래된 인연이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괜찮았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가게 유리창에 비치며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따뜻함을 느낀다는 게 조금은 이상했지만 그게 어쩌면 용서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상처는 남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배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시는 그만큼 기대하지 않기로. 펜 끝이 멈추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평화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의 소식을 다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가 다시 일어섰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젠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더 이상 제 일기장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가게에는 새 손님들이 찾아오고 예전의 상처는 커피 향 속에서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이젠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칠 때도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커피를 마시다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혼자 안 외로워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외롭긴 하죠. 근데 그 외로움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외로움을 통해 자기 마음을 배우니까요.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 참 좋네요. 그날 밤 문을 닫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만들어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골목 어딘가에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면 다치지만 아예 마음을 닫고 살면 더 외로워진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대느냐였습니다. 그때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꼭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감정은 아니라는 걸요. 그저 한 시절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기억,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요. 저는 여전히 카페 다시 한 잔을 운영합니다. 이름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옵니다. 누군가는 이별 후에, 누군가는 다툰 뒤에, 또 누군가는 그냥 하루가 힘들어서요. 그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묻습니다.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그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제게도 같은 말을 건넵니다. 미정 씨, 오늘 하루는 괜찮았나요? 이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은 외롭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커피잔 위로 떨어진 한 방울이 잔잔히 퍼집니다. 저는 그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게 내가 배운 사랑의 의미다.